2024년 미국 조지아주 한국 기업들이 세운 공장에서 일하던 300명이 넘는 한국인 근로자들이 한순간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의 꿈은 무참히 짓밟혔고 가족들은 걱정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죠. 한국과 미국 정부 사이에 긴급 협상이 오갔고 트럼프 대통령까지 나서서 상황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한국 기업들이 투자한 공장의 건설은 멈췄고 조지아주의 경제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사태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누구의 잘못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이 한미 관계에 남긴 상처는 치유될 수 있을까요? 미국 조지아주 서베너, 지난달 이민세관단 속국 ICE 한국인 300여 명을 체포했던 바로 그곳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떠난 그 자리에 대량 실업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과연 이것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자업자득일까요? 오늘은 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박기태 씨는 얼굴을 찌푸리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는 미국 조지아주 서베너 지역에서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에 참여하던 기술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갑작스러운 ICE의 급습으로 그와 300명이 넘는 동료들은 체포되어 구금시설로 끌려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미국의 하늘이 그에게는 더 이상 희망처럼 보이지 않았죠. 9월의 어느 이른 아침 미국 조지아주 서베너 지역의 한 호텔에서 잠을 자고 있던 김민수 씨는 갑작스러운 문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문을 열자 검은 제복을 입은 IC 요원들이 체포영장을 내밀었고 그와 300명이 넘는 동료들은 한순간에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범죄는 무엇이었을까요? 단지 한국 기업의 미국 공장에서 일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저희는 합법적인 비자로 들어와 일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대하는 건가요? 김민수 씨의 항변은 차가운 수갑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지금 그들이 떠난 조지아주 서베너 지역에는 예상치 못한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지역 경제를 지탱하던 제지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1,100여 명의 현지인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 것입니다. 한국인 근로자들을 체포한 지역에 찾아온 이 불행,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자업자득일까요? 최근 조지아주 서베너 지역은 목재업이 쇠퇴하면서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현대차 그룹의 메타플랜트 공장이 들어서면서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죠. 현대차는 2031년까지 이 지역에서 1만 5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ICE의 한국인 근로자 체포 사건으로 배터리 공장 건설이 중단되었고 이는 지역 경제에 또 다른 타격을 주었습니다. 한편 조지아 단속 사태 이후 한국 기업들 사이에서는 미국 출장을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 LG그룹 협력사는 미국 출장 지원자가 전무해 사다리 게임으로 파견 대상을 정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조지아 사태 이후 미국에 가겠다는 사람이 없어 서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이 비자 워킹그룹 회의를 통해 단기 상용 비자 소지자의 공장 장비 설치를 허용하기로 합의했지만 현장의 불안은 여전합니다. 이로 인해 공장 가동 시점도 지연될 가능성이 큽니다. 과연 이 사태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미 관계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조지아주에서 일어났던 한국인 근로자 체포 사태의 모든 것, 그리고 그 이후 찾아온 변화들까지 조지아에서 온 편지를 시작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 한국의 위대함을 알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지아주 서베너 지역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메타플랜트와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공장은 미국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시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던 한국인 기술자들은 자신들의 기술과 경험을 미국에 전파하며 양국의 경제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죠. 하지만 ICE의 급습으로 그들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 캠프 조지아 주지사가 직접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이번 사건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었으며 조지아 주정부는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은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트럼프 대통령까지 나서서 한국인 노동자들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나는 그들을 미국에서 내쫓는데 반대했다며 그들은 미국에 들어와서 매우 복잡한 기계와 장비 등을 만들고 있다.
적어도 초기 단계에선 인력을 데려올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이 사태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미 관계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가을, 미국 조지아주 서베너 지역. 이곳은 한때 목재 산업으로 번영을 누리던 곳이었습니다. 울창한 숲과 넓은 대지, 그리고 근면한 주민들이 이 지역의 자랑이었죠. 하지만 최근 들어 재활용 기술의 발달과 인터넷 발전으로 인한 종이 사용 감소로 제지업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90년이나 된 공장들의 노후화도 문제였고, 이 지역의 경제는 서서히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희망의 빛이 비쳤습니다. 바로 현대자동차 그룹의 메타플랜트 공장이 이 지역에 들어선 것입니다. 이는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었고, 현대차는 2031년까지 이 지역에서 1만 5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또한 LG에너지솔루션과의 합작 배터리 공장도 건설 중이었죠. 박기태 씨는 그 배터리 공장 건설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에서 온 기술자였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배터리 생산 라인을 설계하고 운영해온 베테랑이었죠. 미국에서의 근무는 그에게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동시에 큰 자부심을 주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만드는 배터리는 미국의 전기차 산업을 이끌어갈 원동력이 될 겁니다. 우리의 기술로 미국과 한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박기태 씨뿐만 아니라 300명이 넘는 한국인 기술자들이 이곳에서 자신들의 기술과 경험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일 비자와 ESTA로 미국에 입국했으며 단기간 체류하며 장비 설치와 기술 교육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미국 현지 인력을 양성해 궁극적으로는 그들에게 공장 운영을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현지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자리를 빼앗긴다는 생각에 불안해했고, 이는 지역 사회에 미묘한 긴장감을 조성했습니다. 왜 우리 미국인들을 고용하지 않고 외국인들을 데려오는 거죠?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아닌가요? 이러한 불만은 점점 커져갔고 결국 연방 정부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24년 9월 초 미국 이민세관단 속국가 ICE은 전격적으로 배터리 공장을 급습해 한국인 노동자 등 475명을 체포하고 구금했습니다. 박기태 씨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호텔 방에서 잠을 자던 중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문을 열자 검은 제복을 입은 IC 요원들이 체포영장을 내밀었고 그는 수갑이 채워진 채 연행되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저는 합법적인 비자로 입국했습니다. 왜 저를 체포하는 겁니까? 그의 항변은 소용없었습니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구금시설로 이송되었고 그곳에서 며칠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들이 받은 혐의는 비자 목적 외 활동이었습니다. 미국 당국은 비일 비자와 ESTA로는 공장에서 일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죠. 이 소식은 한국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고 한미 양국은 긴급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구금됐던 한국인 316명과 외국 국적자 14명 등 330명은 전세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인 기술자들이 떠난 공장은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는 지역 경제에 또 다른 타격을 주었습니다. 더욱이 같은 시기 서베너 지역의 전통 기업이었던 제지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1,100여 명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제지 공장 폐쇄는 우리에게 심각한 타격입니다. 조지아 삼림위원회의 대본 다트넬 위원장의 말처럼 이 지역은 이제 이중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한국인 기술자들의 체포로 인한 배터리 공장 건설 중단과 제지 공장의 폐쇄, 두 가지 불행이 동시에 찾아온 것입니다. 한편 한국으로 돌아온 박기태 씨와 그의 동료들은 한 달간의 공가유급 휴무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혼란스러웠고 미국에서의 경험은 그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기술로 양국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했을 뿐입니다. 박기태 씨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미국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과 불안감도 컸습니다. 과연 그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양국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그 답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한 달간의 공가를 마친 박기태 씨는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그의 회사는 LG에너지솔루션의 협력사로 배터리 생산 라인의 핵심 장비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분위기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모두들 침울한 표정으로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고 미국 얘기는 금기어처럼 피했습니다. 기태 씨 잘 지냈어요? 많이 힘들었죠? 팀장의 걱정 어린 말에 박기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힘들었습니다.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구금시설에 갇혀 있던 날들, 그리고 강제로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던 그 순간들은 결코 잊을 수 없는 트라우마가 되었습니다. 네,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괜찮습니다. 그런데 미국 공장은 어떻게 됐나요? 팀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직 공사가 중단된 상태예요. 미국으로 다시 기술자들을 파견해야 하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이었습니다. 조지아 단속 사태 이후 미국 출장을 꺼리는 분위기가 한국 기업들 사이에 확산되었습니다. 일부 협력사들은 심지어 사다리 게임으로 파견 대상을 정할 정도였죠. 누구도 자발적으로 미국에 가겠다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조지아 사태 이후 미국에 가겠다는 사람이 없어 서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한 협력사 관계자의 말처럼 모두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한미 양국이 비자 워킹그룹 회의를 통해 단기 상용, 비자 소지자의 공장 장비 설치를 허용하기로 합의했지만 현장의 불안은 여전했습니다. 또다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공장 가동 시점도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초기 단계에 숙련 인력을 투입하지 못할 경우 설비 최적화가 늦어지고 생산 차질이 불가피했습니다. 한편 조지아주 서베너 지역에서는 또 다른 불행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인터내셔널 제지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1,100여 명의 현지인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 것입니다. 이 공장은 지난 90년 동안 서베너의 풍부한 삼림 자원을 이용해 종이 상자와 포장재 등을 생산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활용 기술의 발달과 인터넷 발전으로 인한 종이 사용 감소, 그리고 공장의 노후화로 인해 결국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제지 공장 폐쇄는 우리에게 심각한 타격입니다. 조지아 삼림위원회의 대본 다트넬 위원장의 말처럼 이 폐쇄는 단순히 1,100명의 일자리 상실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공장의 목재를 납품해온 삼림 및 벌목업 종사자 5만 2천여 명의 생계에도 타격을 주게 되었고, 토지 소유주와 삼림 관리자, 벌목공, 목재 운반 차량 운전자, 자동차 수리업 등 연관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한국인 기술자들이 체포된 직후에 일어났다는 사실이 많은 이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를 자업자득이라고 표현했고 한국인 근로자들을 내쫓은 대가로 그들 스스로가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이 한국인들을 쫓아낸 바로 그 지역에서 대규모 실업 사태가 발생했다니 이건 마치 신의 심판 같군요. 하지만 이는 단순한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아니면 정말 자업자득이었을까요? 진실은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제지 공장의 폐쇄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재활용 기술의 발달과 인터넷 발전으로 인한 종이 사용 감소는 이미 수년 전부터 제지업에 큰 타격을 주고 있었고 90년이나 된 공장의 노후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공장 건설은 이러한 상황에서 서베너 지역에 새로운 희망을 주는 기회였던 것입니다. 현대차 메타플랜트와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은 우리 지역의 미래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하루빨리 공장을 완공하고 정상 가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버디 카터 하원 의원과 트립 톨리슨 경제개발청장은 이렇게 말하며 한국인 기술자들의 조기 귀국을 희망했습니다. 그들은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가져올 경제적 효과를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이 서베너 지역의 새로운 미래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한편 박기태 씨는 회의실에 앉아 팀장의 말을 들었습니다. 미국 측에서 계속해서 우리 기술자들의 복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미국 파견자를 모집하려고 합니다. 자발적인 지원을 받을 예정이지만 지원자가 없을 경우 불가피하게 지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회의실은 순간 침묵에 빠졌습니다. 모두들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손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박기태 씨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미국에서의 경험으로 인해 트라우마를 겪고 있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도 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자신이 시작한 일을 완수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박기태 씨에게 쏠렸습니다. 팀장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기태 씨 정말입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 좋습니다. 무리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박기태 씨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시작한 일이니 제가 끝내고 싶습니다.
그의 용기 있는 결정은 회의실에 있는 다른 직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1명, 2명씩 손을 들었고 결국 필요한 인원이 모두 채워졌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박기태 씨는 자신의 아파트 베란다에 서서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결의도 생겨났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더 잘 준비해서 더 강한 마음으로 미국에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일을 완수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달라질 거야. 우리가 바꿀 거야. 그의 작은 속삭임은 밤바람에 실려 멀리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치 응답이라도 하듯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낯선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박기태 씨는 의아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기태 씨. 저는 캠프 조지아 주지사의 비서관입니다. 박기태 씨는 놀라서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캠프 주지사라니 도대체 무슨 일로 그가 연락을 한 것일까요? 주지사께서 내일 한국을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조지아 사태로 피해를 입은 한국인 기술자들과 만남을 갖고 싶어 하십니다. 혹시 내일 오후 2시에 시간이 되실까요? 박기태 씨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조지아 주지사가 직접 한국을 방문해 자신과 같은 기술자들을 만나고 싶다니 이것은 정말 예상치 못한 전개였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박기태 씨는 한동안 자리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혹시 미국 측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사과를 하려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오후 박기태 씨는 서울의 한 호텔 회의실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여러 명의 한국인 기술자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긴장된 표정으로 주지사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곧 문이 열리고 캠프 주지사와 그의 일행이 들어왔습니다. 주지사는 미소를 지으며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의 한국어 인사에 모두들 놀랐고 약간의 긴장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캠프 주지사는 이어서 영어로 말했고 통역사가 그의 말을 한국어로 전했습니다. 우선 여러분에게 정말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사건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조지아 주정부는 이번 단속에 대해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고 연방정부도 절차상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은 점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캠프 주지사의 사과는 진심 어린 것 같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여러분과 직접 만나고 이번 사태로 인해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조지아주와 한국은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우리에게 한국은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라 가족과 같은 존재입니다. 캠프 주지사의 말에 회의실의 분위기는 점점 따뜻해졌습니다. 그는 이어서 미국 내 제조업 비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내 제조 공장에서 단기간 체류하며 장비 설치와 교육을 담당하는 숙련 기술자들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체류 제도가 필요합니다. 제조업 비자는 기존 IT 중심의 전문직 비자와 달리 90일 이내 단기 체류를 전제로 합니다. 이는 현대차, 한화큐셀 등 첨단 제조업체의 수요를 반영한 제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나눴습니다. 대통령도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한국 기업의 현장 운영에 불편이 없도록 제도적 해결책을 논의 중입니다. 캠프 주지사의 말은 그곳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박기태 씨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동안의 고통과 불안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캠프 주지사는 또한 조지아주가 현대차 메타플랜트 인근에 HYUNDAI 모빌러티 트레이닝 센터 어부 조절하는 최첨단 인력 개발 센터를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에서 협력사 직원들이 실무 중심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조지아의 퀵스타트 프로그램이 세계 최고 수준의 훈련을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 기술자들이 미국 직원들에게 기술을 전수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캠프 주지사는 인터뷰 동안 한국 기업은 조지아 기업이라는 자신의 철학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본사가 한국에 있어도 조지아에 공장을 세우고 사람을 고용한다면 그건 조지아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착공식부터 확장까지 모든 단계를 함께합니다. 조지아 내 한국어 사용 인구가 미국 내 세 번째로 많을 정도로 한국의 존재감이 커졌습니다.
한국의 투자가 조지아의 경제 구조와 문화를 바꿔놓았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회의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누군가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모든 이들이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진심 어린 감사와 화해의 표시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캠프 주지사는 개인적으로 박기태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박 씨, 당신이 다시 조지아로 돌아올 의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과 같은 용기 있는 분들이 있어 우리 주와 한국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박기태 씨는 조금 놀랐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시작한 일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양국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캠프 주지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내밀었고 박기태 씨는 그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단순한 주지사와 기술자가 아니라 양국의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동반자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박기태 씨는 가벼운 마음으로 호텔을 나섰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두려움보다 희망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기태 씨는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에 대해 발언한 것입니다. 나는 그들을 미국에서 내쫓는데 반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전 세계에 보도되었고 이는 한미 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또한 한국 기업들이 숙련된 근로자를 미국에 더 쉽게 데려올 수 있도록 새로운 비자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다. 우리는 그들 한국이 전문가를 데려오길 원하며 그들은 와서 우리 사람들에게 일을 가르칠 것이다. 그들이 우리 직원들에게 기술을 전수하겠지만 성공하기 위해선 상당 기간 전문가가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은 박기태 씨와 같은 한국인 기술자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가치와 중요성이 미국 최고 위층에서 인정받은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오후 박기태 씨의 회사에서는 다시 한번 미국 파견에 관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캠프 주지사의 방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미국 파견을 지원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질 거예요. 우리의 가치가 인정받게 될 거예요. 박기태 씨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제 두려움 대신 결의와 자부심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2024년 10월 박기태 씨와 그의 동료들은 다시 미국 조지아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이번에는 더 철저히 준비했고 더 강한 마음가짐으로 임했습니다. 한미 양국이 비자 워킹그룹 회의를 통해 단기 상용 비자 소지자의 공장 장비 설치를 허용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합법적으로 공장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베너 공항에 도착한 박기태 씨는 예전과는 다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입국 심사대의 직원들은 친절했고 그들을 환영하는 듯한 미소까지 지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공항 밖에는 웰컴 백코리언 엔저니즈라는 플래카드를 든 지역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박기태 씨는 동료에게 물었고 동료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들이 버스에 오르자 한 지역 주민이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지역에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박기태 씨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지난번 방문과는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변화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캠프 주지사와 지역 주민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그들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묵을 호텔 옆에는 경찰 차량이 상시 배치되어 있었고 이는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캠프 주지사가 직접 지시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안전을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다니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들은 배터리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공장에 도착하자 현지 관리자들이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고 공장 내부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공장 건설은 중단되어 있었지만 이제 그들의 도착으로 다시 활기를 띠게 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전문성이 정말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없이는 이 공장을 가동시킬 수 없어요. 현지 관리자의 말에 박기태 씨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의 기술과 경험이 이곳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자랑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현지 노동자들은 여전히 그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고 미묘한 적대감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최근 제지 공장 폐쇄로 일자리를 잃은 이들 중 일부는 한국인 기술자들에게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우리 일자리가 위험해졌어요. 왜 우리를 고용하지 않고 외국인을 데려오는 거죠? 이러한 불만은 이해할 만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계를 걱정하고 있었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협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박기태 씨와 그의 동료들은 사실 미국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첨단 기술을 가진 임시 기술자들로 공장 설비를 설치하고 미국 직원들에게 기술을 전수한 후에는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난 자리에는 미국인 직원들이 채워질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일자리를 빼앗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일하며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박기태 씨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현지 노동자들의 태도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조지아주 서베너 지역은 큰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제지 공장 폐쇄로 인한 대량 실업 사태는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지만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공장 건설이 재개되면서 새로운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캠프 주지사가 신설한 HYUNDAI 모빌러티 TRA이닝 센터 어부 조전은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자동차 및 배터리 생산과 관련된 다양한 기술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었고 많은 지역 주민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이 센터는 우리 지역의 미래입니다. 여기서 배우는 기술은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한 지역 주민은 이렇게 말하며 센터에서의 교육에 열의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센터에서는 한국인 기술자들이 강사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박기태 씨도 일주일에 한 번씩 센터를 방문해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은 배터리 생산 라인의 핵심 원리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박기태 씨의 강의는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은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고 그의 열정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을 통해 그는 점차 현지 주민들과의 거리를 좁혀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기태 씨는 센터에서 강의를 마친 후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제지 공장이 폐쇄되면서 일자리를 잃은 톰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박 씨, 당신의 강의 정말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인들이 우리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게 오해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당신들 덕분에 우리가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었네요. 톰의 말에 박기태 씨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역할이 단순히 기술 전수가 아니라 양국 간의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톰, 당신의 말이 정말 큰 위안이 됩니다. 우리는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은 서로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나눴고 그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더 깊은 이해와 협력의 시작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공장 건설은 점차 진척되었고 박기태 씨와 그의 동료들의 노력은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노력은 단순히 공장 건설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역 사회와의 교류를 통해 더 깊은 이해와 협력을 이끌어냈고 이는 양국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라 진정한 동반자입니다. 캠프 주지사의 이 말은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기태 씨는 자신이 그 변화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서베너 지역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은 이제 한창 활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기술자들의 복귀로 공사가 재개되었고 공장은 점차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박기태 씨는 매일 아침 공장에 도착해 현장을 둘러보며 진행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놀라운 변화를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박 씨, 이제 저희도 많이 배웠어요. 여러분의 도움 덕분입니다. 현지 엔지니어 존의 말에 박기태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함께 일하며 많은 것을 공유했고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습니다. 존, 당신도 정말 많이 발전했어요. 이제 거의 모든 일을 혼자서 할 수 있을 정도로요. 박기태 씨의 말에 존은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한국인 기술자들에 대해 의구심을 가졌지만 함께 일하면서 그들의 전문성과 열정을 인정하게 되었고 그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단지 공장 내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역 사회 전체가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 공장의 건설이 재개되면서
주변에는 다양한 협력업체와 물류센터가 들어서기 시작했고, 이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HYUNDAI 모빌러티 트레이닝 센터 어브 조저에서 교육을 받은 지역 주민들이 속속 취업에 성공하면서 지역 경제는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제지 공장 폐쇄로 일자리를 잃었던 많은 이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게 되었고, 이는 지역 전체의 분위기를 밝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이 이렇게 변화하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이제 우리는 미래를 더 밝게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지역 신문사 기자의 이 말은 많은 주민들의 생각을 대변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 공장이 지역의 새로운 희망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했고, 한국인 기술자들에 대한 시각도 크게 변화했습니다. 한편 워싱턴 D.C.에서는 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이 숙련된 근로자를 미국에 더 쉽게 데려올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비자 시스템, 이른바 제조업 비자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제조업 비자는 미국의 제조업 부활을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과 같은 기술 강국의 전문가들이 미국에 와서 우리 직원들을 교육하고 함께 협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은 한국 기업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한국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제조업 부활을 위해서는 세계 각국의 기술과 경험이 필요했고,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노력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제조업 비자 도입을 공식 발표했고, 이는 한미 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제조업 비자는 기존 IT 중심의 전문직 비자와 달리 90일 이내 단기 체류를 전제로 합니다. 이는 현대차, 한화큐셀 등 첨단 제조업체의 수요를 반영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미국과 한국은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캠프 주지사는 이 발표를 듣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는 이 제도의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왔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이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이는 미국과 한국 그리고 조지아주와 한국 기업들 모두에게 윈윈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캠프 주지사의 이 말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곧 서베너 지역의 배터리 공장에도 전해졌습니다. 박 씨 들었어요? 제조업 비자가 도입된대요. 이제 여러분은 합법적으로 이곳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어요. 존의 흥분된 목소리에 박기태 씨도 함께 기뻐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비자 문제를 넘어 양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여는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네,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이제 우리는 더 안정적으로 그리고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돌아왔기 때문이야. 우리의 용기와 결단이 이런 변화를 이끌어낸 거야. 그날 저녁 박기태 씨는 호텔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베너의 밤하늘은 맑았고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 몇 개월간의 여정을 돌이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제는 자부심과 희망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많은 이들의 노력과 용기, 그리고 상호 이해와 존중의 결과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자신이 있었다는 사실이 그를 뿌듯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했던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일부 지역 주민들은 한국인 기술자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고, 제도적으로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함께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박기태 씨는 새로운 결심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양국의 협력과 이해를 증진시키는 가교 역할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가 다시 조지아로 돌아온 진정한 이유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겠군요. 박기태 씨는 미소를 지으며 호텔을 나섰습니다. 그의 앞에는 밝은 햇살이 비치고 있었고 그것은 마치 그와 이 지역의 밝은 미래를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2025년 1월 조지아주 서베너 지역의 배터리 공장은 마침내 완공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박기태 씨와 그의 동료들, 그리고 현지 직원들의 노력 덕분에 공사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고 이제 시험 가동만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박 씨. 당신과 당신의 동료들 덕분입니다. 존의 말에 박기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존. 이건 우리 모두의 노력 덕분이에요.
당신과 당신의 동료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동료를 넘어 친구가 되어 있었고 이러한 관계는 공장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한국인 기술자들과 현지 직원들은 서로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며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고 이는 작업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공장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캠프 조지아 주지사와 그의 일행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공장은 조지아주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시설이며 한미 협력의 상징입니다. 캠프 주지사는 공장을 둘러본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특별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특별한 손님이 이곳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이 공장의 중요성을 직접 확인하고 제조업 비자의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방문하실 예정입니다. 이 소식은 모든 이들을 흥분시켰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직접 이 공장을 방문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프로젝트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했고 이는 모든 이들의 자부심을 높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 당일이 되었습니다. 공장은 대통령 방문을 위해 특별히 정돈되었고 모든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대통령의 헬기가 공장 근처에 착륙하고 그의 차량이 공장 정문에 도착하자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트럼프 대통령이 공장에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정말 훌륭한 공장입니다. 미국의 제조업 부활을 위한 중요한 시설이죠.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대통령은 공장을 둘러보며 직원들과 인사를 나눴고 특히 한국인 기술자들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여러분은 미국과 한국의 협력을 위한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비자는 여러분과 같은 전문가들이 미국에서 더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말에 박기태 씨를 포함한 많은 한국인 기술자들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가치와 역할이 미국의 최고 지도자로부터 인정받은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대통령은 공장 투어를 마친 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공장은 미국 제조업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는 한국과 같은 우리의 동맹국과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더 강해질 것입니다. 대통령의 이 발언은 전 세계에 보도되었고 이는 한미 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조지아주 서베너 지역의 배터리 공장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방문은 공장 직원들에게 큰 자부심을 심어주었고 이는 작업 의욕을 더욱 고취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 후 마침내 공장은 첫 시험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시스템 정상. 가동 준비 완료. 박기태 씨의 말에 모든 직원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주요 시스템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동 버튼이 눌렸습니다. 공장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기계들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고 컨베이어 벨트 위로 첫 배터리 셀이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마침내 첫 배터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성공입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박기태 씨와 존 그리고 모든 직원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들의 노력과 땀이 이제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배터리 한 개가 아니라 한미 협력의 결실이자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상징이라는 것을. 하지만 모든 것이 항상 순탄하게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 가동 중에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의견 충돌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국식 문제 해결 방식과 미국식 접근 방식의 차이로 인해 갈등이 생겼습니다. 박 씨, 우리는 먼저 모든 데이터를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존의 의견에 박기태 씨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존, 지금은 시간이 중요해요. 우리는 경험에 기반해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두 사람의 의견 충돌은 점차 심각해졌고 결국 팀 전체가 두 개로 나뉘어 갈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은 공장 전체의 분위기를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자 캠프 주지사가 직접 나섰습니다. 그는 양측의 의견을 듣고 중재를 시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것을 강점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식 접근 방식과 미국식 접근 방식은 서로 보완될 수 있습니다. 캠프 주지사의 중재 덕분에 갈등은 서서히 해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두 접근 방식을 결합함으로써 더 효율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도출되었습니다. 한국식의 빠른 대응과 경험 기반 접근,
그리고 미국식의 체계적인 데이터 분석이 결합되어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낸 것입니다. 박 씨, 당신의 방식이 맞았어요. 빠른 대응이 필요했던 거죠. 존의 말에 박기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존. 당신의 데이터 분석이 없었다면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모두의 방식이 필요했던 거죠. 이 경험을 통해 그들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그것을 강점으로 활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는 공장 전체의 문화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식과 미국식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방식, 즉 코리 아메리카 방식이 탄생한 것입니다. 코리 아메리카 방식. 좋은 이름이네요, 박 씨. 존의 말에 박기태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이름이 단순한 작업 방식을 넘어 두 나라의 협력과 이해를 상징하는 것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공장은 정상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공장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바로 공장 정식 개소식이었습니다. 캠프 주지사와 한국 측 대표 그리고 현지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캠프 주지사는 특별한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공장에 특별한 이름을 붙이고자 합니다. 바로 코리 아메리카 배터리 공장입니다. 이 이름은 한국과 미국의 협력을 상징하며 우리가 함께할 때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발표에 참석자들은 모두 환호했고 특히 박기태 씨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가 존과 함께 만든 코리 아메리카 방식이 이제 공장의 공식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공장 입구에는 특별한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그 기념비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코리 아메리카 배터리 공장 한국의 기술과 미국의 정신이 만나 새로운 미래를 열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런 문구가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이 공장은 많은 어려움과 도전을 극복한 한국인 기술자들과 미국인 직원들의 협력의 산물입니다. 그들의 용기와 헌신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이 공장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문구를 읽으며 박기태 씨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과정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 그리고 협력의 결과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2025년 여름 코리 아메리카 배터리 공장은 완전한 정상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초기 생산량은 예상을 넘어섰고 품질 또한 우수했습니다. 이는 한국인 기술자들과 미국인 직원들의 완벽한 협력 덕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강점을 활용해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냈고 이는 곧 산업 전체의 새로운 표준이 되었습니다. 코리 아메리카 방식이 이제 배터리 산업의 새로운 표준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미국의 혁신이 결합해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산업 전문가의 이 발언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배터리 산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코리 아메리카 방식은 점차 다른 산업으로도 확산되기 시작했고 이는 양국 협력의 새로운 모델이 되었습니다. 한편 조지아주 서베너 지역은 큰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코리 아메리카 배터리 공장의 성공으로 인해 주변에는 다양한 협력 업체와 관련 산업이 들어섰고 이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과거 제지 공장에서 일했던 많은 이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게 되었고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우리 지역이 이렇게 변화할 줄 몰랐습니다. 제지 공장이 문을 닫았을 때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코리 아메리카 배터리 공장 덕분에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찾게 되었습니다. 한 지역 주민의 이 말은 많은 이들의 생각을 대변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한국 기업과 한국인 기술자들을 적대시하는 대신 감사하게 여기게 되었고 이는 지역 사회의 화합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했던 것은 아닙니다. 코리 아메리카 배터리 공장의 성공으로 인해 경쟁 기업들의 시기와 질투가 생겨났고 이는 때때로 불필요한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일부 경쟁 기업들은 한국 기업의 성공을 못마땅하게 여겨 다양한 방법으로 방해를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성공을 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박기태 씨의 이 말은 공장 직원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외부의 방해에 굴하지 않고 자신들의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코리 아메리카 배터리 공장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공장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미국을 공식 방문 중이었고 특별히 코리 아메리카 배터리 공장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이 공장은 한미 협력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 말은 공장 직원들에게 큰 자부심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들의 노력이 양국의 최고 지도자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은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소식은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함께 공장을 방문하기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정상의 공동 방문은 이례적인 일이었고, 이는 코리아 아메리카 배터리 공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두 정상의 공동 방문은 이 공장이 단순한 경제적 협력을 넘어 양국 관계의 핵심 축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정치 전문가의 이 분석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코리아 아메리카 배터리 공장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두 정상의 공동 방문 당일이 되었습니다. 공장은 특별히 정돈되었고 모든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정상이 공장에 들어섰습니다. 이 공장은 한미협력의 모범 사례입니다. 우리는 이를 더욱 발전시켜 양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두 정상의 공동 성명은 전 세계에 보도되었고 이는 한미 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코리아 아메리카 배터리 공장이 있었습니다. 두 정상의 방문은 공장 직원들에게 큰 자부심을 심어주었고 이는 작업 의욕을 더욱 고취시켰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 코리아 아메리카 배터리 공장은 연간 생산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예상보다 20% 더 많은 배터리를 생산했습니다. 이는 모든 직원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공장장의 이 발표에 모든 직원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들의 노력과 협력이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는 곧 큰 보상으로 이어졌습니다. 회사는 모든 직원들에게 특별 보너스를 지급했고 이는 직원들의 사기를 더욱 높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성공 속에서도 박기태 씨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의 미국 체류 기간이 점차 끝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조업 비자는 90일 이내 단기 체류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그는 곧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박 씨 정말 떠나야 하나요?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존의 말에 박기태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도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비자 규정상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가 떠나도 당신들은 잘 해낼 거예요, 존. 이미 충분히 배웠고 또한 훌륭한 동료들이 있으니까요. 박기태 씨의 말에 존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그는 박기태 씨를 단순한 동료가 아닌 진정한 친구로 여기게 되었고 그의 떠남은 큰 상실감을 안겨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박기태 씨의 출국 당일이 되었습니다. 공항에는 존을 비롯한 많은 동료들이 그를 배웅하러 왔습니다. 박 씨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단순한 기술만이 아니라 협력과 이해의 중요성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존의 말에 박기태 씨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이 단순한 작별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의 시작임을 알았습니다. 존, 저도 당신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협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될 테니까요. 두 사람은 굳게 악수를 나누었고 그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깊은 우정과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박기태 씨는 마지막으로 서베너 지역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은 그에게 많은 경험과 추억을 안겨준 곳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과 불안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자부심과 성취감으로 가득 찬 곳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베너. 그리고 안녕히 계세요. 하지만 이건 영원한 작별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만날 테니까요. 박기태 씨의 작은 속삭임은 가을바람에 실려 멀리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서베너가 코리아 아메리카 배터리 공장이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소중한 친구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2025년 겨울 한국으로 돌아온 박기태 씨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코리아 아메리카 리더십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그의 미국 경험과 그곳에서 배운 교훈들을 담고 있었고 두 나라의 문화와 업무 방식의 차이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결합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코리아 아메리카 리더십은 단순한 업무 방식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협력하고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철학입니다. 박기태 씨의 책은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는 여러 기업과 기관으로부터 강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의 경험과 통찰력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이는 그를 한국 내 글로벌 리더십 전문가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기태 씨는 특별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바로 코리아 아메리카 배터리 공장의 1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박 씨, 당신 없이는 이 기념식이 완전하지 않을 겁니다. 꼭 와주셨으면 합니다. 존의 메시지에 박기태 씨는 기꺼이 초대를 수락했습니다. 그는 코리아 아메리카 배터리 공장과 서베너 지역에 대한 그리움을 항상 가지고 있었고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그곳을 방문하게 되어 기뻤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박기태 씨는 다시 미국 조지아주 서베너 지역을 찾았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존을 비롯한 많은 동료들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박 씨, 다시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많이 변했죠? 존의 말에 박기태 씨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 서베너 지역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더 많은 건물들이 들어섰고 거리는 활기찼으며 곳곳에서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정말 많이 변했군요. 놀랍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코리아 아메리카 배터리 공장의 변화였습니다. 공장은 이제 2배로 확장되었고 더 많은 직원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장 주변에는 다양한 협력업체와 관련 산업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생산량을 2배로 늘렸고 1000명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시작한 코리아 아메리카 방식 덕분입니다. 존의 말에 박기태 씨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가 떠난 후에도 그의 정신과 철학은 여전히 이곳에 남아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코리아 아메리카 배터리 공장의 1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캠프 주지사와 한국 측 대표 그리고 많은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코리아 아메리카 배터리 공장은 이제 우리 지역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이 공장은 단순한 경제적 협력을 넘어 문화적 교류와 상호 이해의 장이 되었습니다. 캠프 주지사의 말에 많은 이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주지사는 특별한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공장의 주변 지역을 코리아 아메리카 타운으로 명명하고자 합니다. 이 지역은 한국과 미국의 문화가 공존하고 발전하는 특별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이 발표에 참석자들은 환호했고 특히 박기태 씨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가 시작한 작은 변화가 이제는 도시 전체를 변화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념식 후 박기태 씨는 공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놀라운 변화들을 목격했습니다. 공장 내에는 이제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고 직원들은 한국어와 영어를 자유롭게 섞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장 식당에서는 한국 음식이 제공되고 있었고 이는 현지 직원들에게도 인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 문화를 좀 더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업무 방식과 생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존의 말에 박기태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이 단순한 문화 교류를 넘어 더 깊은 이해와 존중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특별한 환영 만찬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공장 직원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과거 제지 공장에서 일했던 많은 이들도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코리아 아메리카 배터리 공장이나 주변 협력 업체에서 일하고 있었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박 씨, 처음에는 당신과 당신의 동료들을 의심했습니다.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었고 우리 지역에 새로운 희망을 가져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 주민의 말에 박기태 씨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이 바로 자신이 꿈꿔왔던 변화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단순한 경제적 협력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변화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협력하고 성장할 수 있는지, 그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으로부터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박기태 씨의 말에 모두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을. 단순한 경제적 성과를 넘어 사람들의 삶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이 꿈꿔왔던 성공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박기태 씨는 코리아 아메리카 타운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은 이제 한국과 미국의 문화가 공존하는 특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한국 음식점과 미국 레스토랑이 나란히 자리하고 한국어와 영어가 함께 들리는 곳.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박 씨, 이곳은 이제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중 하나로 꼽히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이주해 오고 있고 부동산 가격도 급등했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당신과 당신의 동료들이 시작한 작은 변화 덕분입니다. 존의 말에 박기태 씨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이 바로 자신의 노력과 헌신이 가져온 결과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공식 일정을 마친 후 박기태 씨는 조용히 코리아메리카 배터리 공장 근처의 언덕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서베너 지역 전체를 바라보았습니다. 불빛으로 가득한 도시, 활기찬 거리, 그리고 희망찬 미래. 그것이 바로 그가 보는 서베너의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술 전수를 위해 왔지만 결국 나는 더 큰 변화의 일부가 되었구나. 박기태 씨의 작은 속삭임은 밤바람에 실려 멀리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노력과 헌신이 많은 이들의 삶을 변화시켰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자신이 꿈꿔왔던 삶의 의미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박기태 씨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마음이 다다랐습니다. 이제 그는 코리아메리카 배터리 공장과 서베너 지역이 자신의 또 다른 고향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고 언제든 돌아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 씨, 우리는 당신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우리를 잊지 말아주세요. 존의 말에 박기태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존. 나는 결코 여러분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언제든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이곳은 이제 나의 또 다른 고향이니까요. 두 사람은 굳게 악수를 나누었고 그것은 단순한 작별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될 깊은 우정과 협력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박기태 씨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시작한 변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이 바로 자신의 진정한 유산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안녕, 코리아메리카. 그리고 곧 다시 만나요. 박기태 씨의 작은 속삭임은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 같았습니다. 한국과 미국 두 나라의 협력과 이해, 그리고 함께 만들어갈 밝은 미래를 향한 새로운 시작. 오늘 저희가 들려드린 조지아에서 온 편지는 단순한 사건 보도가 아닌 위기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체포된 300명이 넘는 한국인 기술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문화적 차이와 오해가 어떻게 갈등으로 이어지고 또 어떻게 이해와 협력으로 극복될 수 있는지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비자 문제로 시작된 갈등이 제조업 비자 도입이라는 새로운 제도적 해결책을 만들어냈고 한국의 기술력과 미국의 혁신이 만나 코리아메리카 방식이라는 새로운 협력 모델로 발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협력을 넘어 문화적 이해와 인간적 유대로 확장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만났을 때 초기의 오해와 갈등은 피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대화와 상호 존중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모두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박기태 씨와 존, 그리고 코리아메리카 배터리 공장의 모든 직원들처럼 우리도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소리 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릴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저희 마음의 소리 TV는 항상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곧 다시 만나요.